뉴스탑10이 뽑은 3위와 9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박범계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리허설로 자체 청문회까지 열었는데요. 오늘 박범계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이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용구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죠.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장차장. 그러니까 네. 박범계 후보자에게는 아직 책임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게 아니다. 안고 가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표정과 이 답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행 사건에 이제 본인도 휘말려 있지만 함께 일해야 될 차관도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또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그 직위에서 물러나서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법무차관, 법무장관이라는 상당히 이 법 집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혹에 휘말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변을 좀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직 책임 소재를 모르겠다. 대신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 소재는 없지만 폭행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 사건이 경찰로 갔을 때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야무야된 그 책임 소재는 아직 분명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가려서 이 CCTV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의 이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석연치 않은 처리를 한 사람의 책임 소재는 가려서 엄중히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박범계 그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진상조사와 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용구 차관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은 박범계 후보자도 거기에는 뭐 힘을 실겠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저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내면 그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와 이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구장차장 같은 해석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아직 책임 소재를 모른다는 게 언론적으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해외 도피에 어떻게 누가 연루가 됐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건 되게 엄정한 범죄 행위.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왜 이것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 해야 됩니까? 저 마지막 말이 핵심이네요. 김 변호사님. 본인은 박범계 후보자는 절차적 정의 정말 중요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건이어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을 할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이 사건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건이 절차적 정의가 문제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딱 보다가 뭘 할까? 야, 김학의 사건을 한번 언론에서 키워보자. 속된 말로. 야당에서 이걸 공세로 삼아보자. 또는 뭐 지금 뭐 검찰 수뇌부에서 야, 이걸 문제 삼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건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문제에서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거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김학의 사건에도 이게 나왔으니까 문제 삼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저 누구죠?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 파렴치범이고 나쁜 사람이고 처벌해야 되고 국민 감정도 안 좋은데 그런 사람 처벌하는데 이 출국 금지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로서는 뭐 그게 그렇게 문제야? 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의 어떤 해명도 뭐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형법에 보면 정당행위란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형법성 위반이라도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라면 처벌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모검사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런 거 해당되더라도 김학이라는 이 나쁜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회상규로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생각을 깔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적법한 행위냐라는 거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 가능성이에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게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냐? 이 검사가 이렇게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하는 거 이거 아니면 맡길 수가 없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냐? 아닙니다. 이미 다 보도됐잖아요. 장관이 그냥 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장관이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 안 하고 이거 하다가 이 지금 저 현행법 위반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김종민 의원이 제기하신 거 제가 답을 드릴게요. 김종민 의원이 지금 아까 보시면 김학의 전 장관 출국, 해외 도피, 어떻게 누가 연루됐는지 이거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출국에 대한 방조, 지원, 엄정한 범죄 맞습니다. 예.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양지청에서 처음에 수사될 때 왜 수사됐냐? 당시에 공익법무관 중에 한 몇몇이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이 출국 정보를 흘려줬다. 이게 첩보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안양지청에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과 해외 도피에 누가 연루다 이거. 근데 수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수사하다가 오히려 긴급 이 출국 금지의 위법성 문제가 예전에 불거졌었다라는 거를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숨 한 번만 잠깐 더 쉬고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시죠. 법무부 간부가 네. 이 공익제보자를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차규근 당시에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었고, 본인은 이 사건의 위법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밝히시고, 그게 이제 줄기니까,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제 비밀 유출, 뭐 이거 문제 삼는 건데, 예. 공익제보자가 지금 뭐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면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본인도 다 검토를 했고, 본인에게 만약에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를 한 거예요.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이런 공무상 비밀누설의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그럼 그것 때문에 제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공익제보자라는 제도를 둔 거고 국민권익에 우리가 공익제보를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 사람이 어떤 공무상 비밀누설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설사 공익제보자의 요건에 뭔가 맞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해야 된다면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벌하면 되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차규근 전 본부장은 이 문제에 위법성이 있고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관련되어 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문제부터 대답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던 박범계 후보자인데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 신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형사재판받는데 최초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이제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던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이 영상 인정하십니까? 뭐 찍혔으니까 이러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전재 의원님 이번 21대 4월에 등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단 사과할 용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네. 거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박범계 후보자에게는 질문을 한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아니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로 좀 뭔가
즉답을 피했고 그럼 본질을 좀 벗어난 답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동영상이 사실은 재판 결과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드락 폭행을 시인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럼 폭행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 논의돼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폭행을 인정해버리는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걸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예.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장면 즉 자기 방어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비켜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게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어느 정도 본인도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법리 다툼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련 또 말고 오늘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일 쟁점 공방이 있었던 부분은 이걸 겁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들에게 여당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자택에 방문했던 당일날 박범계 후보자에게 누구누구라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겁박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이 박범계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신입니까? 이분들의 절박성, 5년, 10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 신동근 의원의 저 발언이 좀 논란이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약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해서 좀 뒷말이 나옵니다. 신동근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손가락 하나 안 잘리면 뭐 말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제도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일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법고시생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를 하고 로스쿨 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앙인들을 없앤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 로스쿨 제도를 했는데 당시 제가 법조 출입하면서 굉장히 이거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로스쿨을 만들면 오히려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한 수억 원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만 제도의 혜택을 보고 어쩌면 사다리 즉 이 정말 이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계급을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좌절된다. 예. 이런 어떤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이 사시 공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공부를 한 사람도 갑자기 이게 사시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제도적인 피해자였거든요. 또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사실을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느냐. 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 손가락이 안 잘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좀 신동근 의원의 그동안 이야기를 보면 제가 참 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이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때 아닌 손가락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청문회를 둘러쌌던 여러 공방 얘기 저희가 함축해서 하나하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아직도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추미애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